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보강 그리고 본딩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보강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예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전체 본딩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올린 것도 있습니다. 각각 따로 영상이다 보니 그것만 보고 저것만 봤을 때는 이 둘의 연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연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혹은 그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죽과 보강을 준비했는데, 가죽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소가죽, 조금 소프트한 것을 일부러 준비했어요. 이게 두께가 한 0.7에서 0.8 정도 되는 두께이고요. 이렇게 4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보강은 2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VXP 0.8짜리고요. 조금 회복성이 있는 그런 보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겨도 차이가 별로 없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LB 레더보드 0.8짜리를 준비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구기면 이렇게 구겨지는, 회복성이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힘을 이렇게 빳빳하게 잡아주는 그런 보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붙여볼 건데, 여기서도 변수를 조금 뒀어요. 본딩의 범위죠. 제가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놓게끔 그려놓은 것은 가장자리만 본딩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워지게끔, 안쪽이 채워지게끔 해놓은 것은 전체 본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가죽들 안쪽에도 전부 본딩을 해놨고요. 이 보강도 본딩을 해놔서 이것을 제가 바로 붙여볼게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부터 가장자리만 네모나게 본딩한 VXP, 전체 본딩한 VXP, 가장자리만 본딩한 LB, 그리고 전체 본딩한 LB입니다. 내가 육안으로, 눈으로만 볼 때는 그걸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이 휘어지는 느낌이나 그런 거는 이 보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자리만 본딩한 것과 전체 본딩한 것은 겉보기 그리고 만져봤을 때도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냐면, 뒤집는 것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직접 사용을 했을 때 그런 차이점들이 종종 발생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 4개 샘플을 구겨 볼게요. 완전히 구겨 본 다음에 그대로 한번 펴볼게요. 먼저 1번 VXP 가장자리만 본딩한 것 구겨서 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VXP 전체 본딩한 거죠. 구긴 다음에 폈어요. 그리고 LB 가장자리만 본딩한 겁니다. 구긴 다음에 폈습니다. 그리고 LB 전체 본딩한 거죠. 구긴 다음에 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나는지 조금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자, 이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VXP에 지금 가장자리만 본딩한 건데 이렇게 조금씩 주름이 남아있는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금씩 모양을 잡아주면 가죽도 뒤집을 수 있는 조금 소프트한 가죽이고, 가장자리만 본딩했고 보강도 회복성이 좀 있다 보니 그 전 모양으로 조금 쉽게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네, 보이시죠? 평평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잔주름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펴져서 원래 모양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 본딩한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조금 펴지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잔주름들이 오히려 많이 생겼죠. 왜냐면 구겨지고 나서 이 가죽이 안으로 조금 말려 들었다가 마저 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조금씩 졌는데, 이거는 아마 이렇게 처음 한 것 대비 그리 많이 회복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형태나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하지만 LB 같은 경우는 구겨진 채로 그 모양을 회복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펴면 펴는 대로 이제 그 무늬나 이 골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편이에요. 이쪽 뒤쪽을 보시면 VXP 같은 경우는 조금 평평한 느낌이 많은데, LB 같은 경우는 이 구김이 내가 일부러 펴지 않으면 잘 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복성이 있는 보강이 아닌데 거기에 전체 본딩까지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주름이 그대로 있으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 VXP가 좋다, LB가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가장자리만 본딩하는 게 좋고 전체 본딩하는 것은 그거는 틀린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조합됐을 때 어떤 것을 표현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뭐 본딩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가장자리만 본딩을 합니다. 가운데는 잘 본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장자리만 본딩하고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두는 스타일들을 많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힘을 받쳐줘야 된다든지 그게 좀 빤빤하게 전체 면이 유지가 되는 그런 타입들을 만들 때는 그때는 가운데를 전체 본딩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는 가방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가운데 쪽에 본딩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진 않아요. 정말 흔하진 않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탑핸들이라고 그러죠. 뭐 에르메스 캘리백을 비롯해서 아니면 뭐 페라가모의 이렇게 탑핸들 위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핸들이 달리는 그 위쪽 상단 부분에 보강을 하나 따로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보강은 뒤집어질 일도 없고 힘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본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강 같은 경우도 VXP를 즐겨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LB를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힘을 받쳐주고 싶을 때 뒤집는 가방에는 쓰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빤빤한 느낌, 뭐 브리프 케이스를 뒤집지 않고 하는 그런 방식에는 이런 LB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집는 가방에 LB를 전체 본딩해서 혹은 이렇게 회복성이 없는 보강을 전체 본딩해서 만드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저기 적용도 해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표현하는 게 다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특성을 알고 계시면 어찌 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